대법원 2019년 12월 19일 선고 2016-248284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공사대금 판시사항 1.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 이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이때의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달리 산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2.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 양도의 효력, 원칙적 무효 및 채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의 소재 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판결 요지 2. 다수의견 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 이하 양도금지 특약이라고 한다. 양도금지 특약을 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에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 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 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상당수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재판 실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첫째,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조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본문에 의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 양도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 양도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위 단서 규정을 해석함이 문헌 및 본문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다. 둘째,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지명채권의 본질과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셋째, 물권에 관하여는 물권 법정 주의에 따라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정해지는 반면 민법 제185조 채권 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내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속성을 이루는 것이어서 존중되어야 한다. 넷째, 계약 당사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인데 민법에서 별도의 규정까지 두어 양도 금지 특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이러한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채권은 이전되더라도 본래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이 원칙이고 양도금지 특약도 이러한 계약의 내용 중 하나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수인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은 명문으로 이를 다시 확인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여섯째,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악의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법률 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곱째,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나 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양도금지 특약의 법적 성질과 상관없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다. 나아가 양수인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취지를 중시하여 제3자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덟째,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석이 아닌 법 규정을 통해 달성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헌상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 양도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의미가 도출되는 민법 제44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 의견. 채권자와 채무자의 양도금지 특약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채권자가 이 약속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자가 그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 양도에 따른 법률 효과까지 부정할 근거가 없다. 채권 양도에 따라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채권 양도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채권 양도의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금지 특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므로 그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만을 구속한다. 양도금지 특약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수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대세적으로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계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 관계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는 모호한 규정만으로는 채권의 양도성 자체를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당사자만을 구속하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채권적 효력설이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한다. 둘째,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의 문헌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양도금지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은 문헌 그대로 당사자가 채권의 양도성에 반하여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한 경우 채권자가 약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셋째, 민법은 채권의 양도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삼고 제449조 제1항 본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449조 제2항 양도금지 특약은 채권 양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양도금지 특약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채권의 양도성을 박탈하는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는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 없이 대세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도금지 특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할 뿐이고 이를 위반하는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재산권의 귀속 주체인 채권자가 투하 자본의 조기 회수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자유로운 양도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관해서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양수인, 세 당사자의 이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채권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양도 금지 특약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된다고 보면 채권자는 채권 양도를 통한 자금 조달 수단을 상실하고 자산으로서의 채권 활용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양도 금지 특약에 반하는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면 양수인으로서도 채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할 법적 위험에 직면한다. 양수인이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인식하기 쉽지 않고 그로 하여금 일일이 원래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여섯째, 채권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양도 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 양도에 관하여 채권적 효력만 인정하는 입법례가 많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도 판례를 통하여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고 있다. 일곱째, 양도 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 양도의 효력에 대한 증명 책임의 분배와 선의의 전득자 보호에 관한 판례도 채권적 효력설을 따를 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덟째,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 채권 양도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금지되면서도 전부 명령에 따른 채권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온다.